창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공고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5년간의 저의 노하우와 20년 금융권 경력의 전문가들과 협업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전혀 모르시는 분들, 아는데 자꾸 탈락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400개 이상의 창업 지원 공고가 올라오는데요. 일반인들이 일일이 다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도 정부 정책들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분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년 400개 이상 쏟아져 나오는 창업 지원 공고들 중에 나에게 맞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를 꼭 아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창업 연도나 연령에 따라서 또 분야에 따라서 지원 사업 정보들이 다양하게 있죠. 지역별로도 모집 공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 지원 사업 공고를 찾았다면 지원 방식도 알아봐야 합니다. 지원 방식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대놓고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창업 교육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사무실을 대여해주거나 무료로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필요한 자원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해당되는지도 확인해봐야겠죠. 예비 창업자는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은 초기 창업 패키지를 고려해야 하며 지원금은 각각 5천만 원, 7천만 원입니다. 이 지원 패키지에 선정이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자금은 기간에 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원금과 함께 사업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원 사업에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동시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선정할 확률도 올라가겠죠.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 계획서 입니다. 다들 여기서 엄청 막히시는데요. 사업 계획서를 아무리 열심히 쓰고 2번, 3번 신청하는데도 선정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 마음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왜 선정이 안 될까 하셨던 분들은 자신의 사업 계획서에다가 딱 3가지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차별성입니다. 내 사업 아이템이 다른 아이템들과 비교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시장에서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강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아이템이라면 시장에 차고 넘치는데 굳이 선정할 필요가 없겠죠. 단순히 다른 아이템보다 더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러이러해서 경쟁사보다 20% 더 빠릅니다 같은 수치 기반의 설명을 포함하시면 왜 이 제품이 더 특별한지 심사위원들도 납득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실현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심사관들은 실현 가능성에 민감합니다. 큰 꿈을 꾸는 건 자유지만 사업 계획서에까지 그 꿈을 그대로 적으면 안 됩니다. 있어 보이려고 계획을 풀려서 썼다가는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고 탈락시키겠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첫 해 매출 목표를 설정할 때 1억 원을 벌겠다고 단순히 쓰시는 것보다는 시장 분석을 통해 한 달에 500만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이를 위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과 견적입니다. 예산 계획이 허술하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산 항목은 너무 간단하게 작성하지 말고 각각의 항목에 예상 비용을 세세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으로 500만 원을 책정했다면 그 500만 원이 어떤 광고 채널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예산을 책정할 때는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게 잡거나 지나치게 낮게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산 항목마다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산을 설명할 때는 이 항목은 우리가 특정 벤치마킹을 참고해 책정한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적 설명을 포함하면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자, 이제 사업 계획서를 다 썼으니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 절차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나눠집니다. 서류평가는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며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독창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잘 작성했다면 서류 평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후에는 발표 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총 30분 동안 15분은 발표, 나머지 15분은 질의응답으로 구성이 됩니다. 발표 시간 동안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매력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전달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발표를 준비할 때는 내용을 단순히 읽기보다는 청중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발표 자료는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게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프나 인포그래픽을 적절히 활용하면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중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해두는 게 필수인데요. 심사관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미리 예측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 상황과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서 발표에서 긴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 창업 여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첫 지원에서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준비하시면 꼭 기회가 올 겁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사업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꿀팁을 준비 중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